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명상 주제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이번에는 다를까 했는데 여전히 똑같네요 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왜 만남을 지속하다 보면 그 이상이 지속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속상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기제를 조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100%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중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도 없을 거고 다른 사람 역시 우리 자신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이미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럴까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이 못 바뀌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가 기대가 높으니까 그 기대가 좌절됐을 때마다 오는 어떤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들이지 그것 자체가 반드시 만나는 사람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상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유연하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 100이 있는데 그 100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사람도 내가 기대하는 것을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나의 바람은, 나의 이상은 그 100%를 실현해보고 싶다라고 먼저 자신을 이해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들 중에는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아킬레스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학벌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집안 배경, 어떤 사람은 능력, 어떤 사람은 경제력,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제가 외모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눈이 좀 작아요. 그리고 눈이 조금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러워했던 눈은 쌍꺼풀이에요. 동그랗게 땡글한 쌍꺼풀을 가진 예쁜 눈이라고 저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번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저랑 많이 부딪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참 공교롭게도 저처럼 눈이 쭉 찢어졌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남들은 가끔 그런 눈을 뱀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뱀눈까지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바라보니 눈이 좀 찢어지긴 했고 작기는 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눈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눈을 보니까 땡글한 눈 있죠. 이렇게 땡그랗고 쌍꺼풀이 진한 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상의 눈은 쌍꺼풀이 진한 눈이에요. 그리고 가늘게 뱀눈처럼 찢어진 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타고난 눈은 뭐죠? 뱀눈이잖아요. 근데 제가 뱀눈을 싫어해요. 그러면 어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녔던 회사에서 누구랑 많이 부딪혔냐면 저하고 비슷한 외모를 가졌던, 특히 눈에서 비슷한 외모를 가진 분과 많이 부딪혔어요. 그랬는데 어찌어찌해서 회사를 이직을 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눈이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안 거죠. 아,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내가 싫어하고 부딪히는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부딪히는 사람은 정작
나와 비슷한 뱀눈을 가진, 내가 싫어하는 뱀눈을 가진 이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뱀눈을 가진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뱀눈을 가진 그 모습, 즉 나의 모습을 내가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지금 화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나는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부딪힘을 겪겠죠. 그러면 연인 관계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했는데 부딪히는 문제는 왜일까요? 연인 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같은 느낌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엔 다르겠지 하지만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여전히 똑같구나. 실망스러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았구나.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모습을 내가 못 받아들여서 실망하는구나. 내가 실망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비춰지는 내 모습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바꿔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상법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뭐 혼자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은데 하루 중에서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죠. 아니면 그랬던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시간을 낼 수 있다면 그때 하셔도 되지만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집에 가셔가지고 의자에 앉거나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호흡을 통해서 몸을 조금 이완하고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 몸의 느낌이나 가슴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불편하죠. 그랬을 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 모습은 어디서 온 모습인가? 이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이 아닌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적으로서 이 모습을 내가 못 받아들인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나의 역사로서의 나를 못 받아들인다면 나는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결국은 지금의 내 모습이 싫다 하더라도 지금의 내 모습을 승화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현재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인정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다시 연인의 문제로 돌아갈게요. 이번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여전히 똑같아. 이번엔 좀 다를까 했더니 똑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실망하는 그 모습 있죠. 내가 그 새로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 실망했던 그 모습을 내 모습으로 알고 있으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똑같이 집에 가서 상대를 통해서 실망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자신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혹시 실망하는 상대를 통해서 실망했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